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네. 주식했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받은 적이 없거든요. 경제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대학생 때까지. 정말 그 교육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어, 수학, 국어는 돈을 안 가르쳐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성공하려면 문제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거를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는 그 계좌의 존재를 몰라. 맞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돈을 줬으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줘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레슨몬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고수 박세익 전문인과 또 실전 매매의 고수 로이카 분을 모시고, 또 로이카 분은 실전 매매도 잘 하시지만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전망을 짧게 우리 박 전무님한테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실전 매매의 고수님한테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예. 여기 제일 그래도 저기 보통 트레이더들은 네. 트랩에서 네. 보통 제일 보면 이게 박 전무님은 오히려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한다 그러는데, 네. 그게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는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각자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릅니다. 박 전무님 같은 경우는 네. 코스피 종목 50 안에 있는 종목이고, 저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이런 종목들을 즐겨 매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술적 분석을 들이대더라도 다릅니다. 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한 구간에서 좀 오랫동안 하면은 그 구간에 있는 패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이 구간에서는 사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겠네라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기준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런 기준들에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예 다른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고 내가 수익 날 가능성이 뭐 최소한 70%, 80% 이상 되는 구간에서만 대응을 하고, 나머지 실패하는 구간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결국 그게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하나 갖다 대고 아무 차트나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하면 수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많이 들여다봤을 때 또 내가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했는데 나는 손실이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하니까 손실 나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저는 이 지표가 이렇게 유용하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 매매 전략과 기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방향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이제 학습에서 익히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다. 그럼 결국은 본인이 네. 공부해서 그걸 찾아내라는 얘기네요. 대신에 방향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대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성향이. 그 트랩에서도 사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지표를,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거래량이나 뭐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을 맞습니다. 보고, 그죠? 네. 꼭 트랩인지를 알아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이것만 봐서 트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네, 대부분 다 손절 들어갈 수밖에 근데 없고. 이렇게 기본적인 지표를 계속 들여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깨고 하락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악재가 나와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지수가 급락하니까 같이 따라서 덩달아 급락하는 네, 경우들도 네,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각 상황에 따라서, 대신에 자신이 매매 일지를 쓰면서 오늘 이런 상황이었다, 시장이 이런 상황이었고, 뭐 분위기가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뭐 이 종목들은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어디까지 하락했고 어디까지 상승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았다, 좋았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다 보면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 자료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이 내용이 또 바뀌게 됩니다. 점점 더 발전된 내용을 쓰게 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나를 조금씩 바꾸게 되겠죠. 저분이 초반에 말씀하신 40 넘으면은 사람이 안 변한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는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주식에서만큼만이라도 나를 좀 파악을 해서 그리고 이 나를 좀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이 매매일지를 쓰면서 이 지표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나를 시험해보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네. 중소형주들은 일부러 이렇게 트랩을 많이 네. 써요.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들은 네. 일부러라도 세력들이 만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이 차트가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을 잘 해두시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땡크하고 그 네. 구간에서 오히려 더 매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이 잘 돼 있으면 이런 것도 차트도 무시될 네.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좀 상호 보완으로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배사부님이 네. 얘기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 차트 분석은요, 그 중소형주로 가면 갈수록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인위적인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만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기술적 분석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팔게도 만들고 쫓아오게도 만들고 그게 그 시총이 낮을수록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인위적인 맞습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저는 이 중소형주를 볼 때는 그냥 큰 히스토리랑 그 회사의 펀더멘탈한 부분을 더더욱 더 철저하게 체크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소형주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를 갖고 30% 먹는 거랑 네. 그죠? 뭐 시가총액 한 500억짜리로 30% 먹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죠?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종목별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기업이고 가장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안전하니까 기대 수익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이런 중소형주 매매를 할 때는 기대 수익을 크게 놓고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로이카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잘 내가 한 종목이든 내가 기술적 분석부터 기본적 분석을 딥하게 정말 분석을 확실하게 아는 기업 몇 개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트레이딩을 하려면 내가 정말 잘 아는 기업 몇 개만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기업이 확 떠왔다고 해서 그거 차트 보고 여기서 뭐 트랩이 생겼네, 페일리얼이 생겼네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방금 해주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요. 가장 그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그 삼성전자가 게 뭐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보다 더 큰 게 종합주가지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때- 파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을 왜 파생으로 종합주가지수 선물만 가지고 저는 네. 거의 트레이딩을 하고 종목을 가지고는 트레이딩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종목은 그런 인위적인 부분이 많은데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 큰 기업들 그보다 더 큰 지수는 인위적인 조작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200이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 200 그 지수를 가지고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확실한 툴이 있었다면 네. 돈 버는 네. 툴이 있었으면 벌써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벌써 만들어졌는데 왜 여기 지지선에서는 들어가서 사면 되고 뭐 저항선이 못 뚫었을 때는 팔아야 되고 이대로 했을 때 왜 돈을 못 버느냐면 마켓을 보면서 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켓을 뒤에 갖다 놓고 시장에서 왜 지금 이렇게 마켓은 강한데 이 기업은 지난 위에 저항선을 왜 못 뚫고 있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봐야 기술적 지표가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투자를 하실 때. 그런데 그런 걸 유용하게 써먹으려면 일단 기술적 지표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아주 MACD 이것 가지고도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MACD부터 시작을 해서 지지와 저항까지 오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좀 다음에 또 한번 네.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네. 또 한 번 더 알아보는 걸로 네. 하고 마지막으로 박 전무님이 아까 차트로서 시장 그 전망 한번 마지막 해주시고 차트로 전망은 네, 차트로 전망 회사분님이 또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시장 전망 시황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해도 제 머릿속에는 네. 다 그림을 그리고 있죠. 지난 8월 달에 2250 전고점을 네. 뚫으면서 그죠? 2450 오버슈팅이 나왔잖아요. 네. 딱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좀 너무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9월, 10월 정확하게 11주 조정을 받았었어요. 저는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보면 딱 11주 동안 조정을 받고 10월 말부터 올라갔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 강세장의 패턴은 3개월 이상 잘 안 쉬잖아요. 네. 네. 네, 2개월 반 받았으면 충분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말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네. 또 랠리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11월, 12월, 1월 초까지 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게 뭐 삼성전자 70%, 하이닉스 78%, SDI 82%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럼 또 쉬어야 되죠, 당연히. 쉬는데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강세장이니까 또 11주를 저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 11주가 1월 11일 날 3,266을 기록하고 네. 난 이후로 딱 보면 3월 셋째 주 정도가 11주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요즘 이 대기 고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팀에서 이게 다 소화할 이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증권사 랩이랑 그다음에 다른 운용사랑 해서 3월 중순에 8%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일단은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을 하나, 그 펀드를 하나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6% 목표 수익률을 해서 달성을 하면 또 청산을 하는 그런 식의 또 랩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네, 반등이 들어가는 구간이고 근데 왜 하필 작년에는 그렇게 3천 간다고 그렇죠? 작년에 그렇죠. 뭐 1800부터 3천 간다고 했으니까 바이앤홀드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홈런을 노려보는 그런 장이었다면 올해는 박스권 트레이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로이카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혹시나 또 저도 배울 게 있나 해서 와본 것처럼 지금 제 시황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트레이딩 구간이고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이익이 계속 개선이 되고 경기가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지면 마이너스 5%, 그러면 3,000에서 마이너스 5%면 150포인트, 355, 150포인트잖아요. 그래서 2,850이 강한 지지선이 될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2,920 정도 왔을 때 또 저희가 강하게 매수가 들어갔고 플러스 15% 정도 보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그럼 3,000에서 플러스 15면 3,450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또 3,200, 300 올라가면 또 좀 줄여야 되고 줄여야 될 때 올라갈 때 뭐 막연하게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MACD가 음으로 돌았을 때 줄일 수도 있고 그죠? 네, 여러 가지 기법 오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5월 달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반등장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한다고 보네요. 이게 아까 우리가 그 무서운 차트에서 헤더 만들잖아요. 예. 그 헤더로 돌파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 못할 수도 있고 못하면 또 저는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도 비교를 하죠. 네네. 글로벌 시장하고도 우리 코스피랑 코스닥을 비교해 보면서 사실 지금 코스피의 소형주 차트는 되게 단단하게 가고 있어요. 네. 이미 3월 말에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었고 코스닥도 1000 갔고 그죠? 근데 지금 대형주가 좀 무겁죠. 워낙 작년 연말에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뭐 대형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미국 S&P 500이 뭐 우리나라 시총이 도대체 몇 배예요? 예, 한 20배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대비해 보면서 우리 시장이 좀 약하다 싶으면 그러면 또 줄여야죠. 그래서 올해는 시장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그 그림하고 다르게 어떻게 시장이 전개됐을 때 사실 대응 전략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로이카님 모시고 차트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감사 의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오늘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